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왜 트럼프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2014년도에도 한번 시도가 되었었고요. 2017년도, 18년도에 트럼프 1기 정권에서도 추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쉐브론과 엑슨모빌 같은 기업들이 뛰어들었는데, 초기에 뛰어들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투자 기간이 요구된다 라는 것에 좀 부담을 느끼면서 한 발을 뺐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2기 정권 되어서 2025년도 3월 달에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이걸 추진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을 얘는 잡아줄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당선된 게 큽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된다면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생기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지표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CPI를 볼 수 있습니다. CPI와 코어 CPI 두 개를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CPI로 뭉뚱그려 봅니다. 근데 그 CPI에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입니다. 근데 트럼프로 대표되는 게 관세 정책이죠. 관세 정책, 특히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을 때는 미국으로 수입되게 된 식료품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순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인플레를 잡고 싶다는 것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료품을 일단 포기해놓고 에너지 가격을 좀 화끈하게 내려준다라고 그런다면 CPI는 내려갈 수가 있고요. 물론 그것이 일시적인 효과로, 일시적인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한들, 트럼프 입장에서는 연준 의원들한테 야 봐라, 에너지 가격 확 떨어졌고 CPI도 눌렸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에너지 개발을 하고 에너지 관련된 투자들을 하고 정책들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그 배경에 인플레이션 잡고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체감하고 있는 CPI, 특히나 에너지 가격에 있어서의 CPI를 보면 2020년도 코로나 끝나고 나서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더 급상승을 했던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나서 에너지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어요. 근데 그 이후로 미국이 긴축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 이후로 에너지 가격은 조금씩 잡히고 있습니다. 22년도, 23년도, 24년도 들어서 합해서 2년 동안 10% 남짓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물가가 잡혔다라고 보기에는 민망한 수준을 조금 떨어진 거죠. 상승폭 대비해서 잡힌 수준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더욱더 많은 에너지를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생산하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러우 전쟁 이후로 미국이 제재를 가했잖아요. 금융 제재도 가했지만 이런 에너지 수출 관련된 제재를 가했고, 그 와중에 여전히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에너지에, 특히나 천연가스랑 가스관에 의존을 했지만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패권이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실제로 천연가스 생산량 1위가 지금 현재 미국이고요. 근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러우 종전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서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러우 종전을 예상을 좀 많이들 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고 있는 분위기는 얼마 전 젤렌스키랑 트럼프랑 회담을 했던 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종전을 협상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현재 구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러시아가 친해지게 되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었던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럼 다시 또 러시아는 열심히 에너지 수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의 어떤 패권 또는 주도권 자체가 미국이 현재는 갖고 있지만 이게 다시 러시아 쪽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트럼프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물가를 잡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가 에너지 패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거, 확고히 하기 위한 목적,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프로젝트가 쉽지 않은 게, 이 혹한의 날씨에 1300km에 이르는 가스관을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영토 내에서 공급받고 있는 가스관은 캐나다 쪽에서도 오게 하고 알래스카에서 내려오고 미국 전역으로 좀 뿌려지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이 포트 넬슨을 기준으로 해서 캐나다에서 캐다가 미국 서부 지역과 중부 지역 쪽으로 쭉 날라줘서 이걸 퍼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LNG 프로젝트가 지금 한국과 일본에게 제한된 거는 이 프루도베이에서 여기 니키스키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지금 제한되고 있는 게 포인트 텀슨에서 프루도베이 갔다가 이걸 쭉 타고 내려와서 미국 영토까지 흘러내려오는 거. 이것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 프루도베이에서 니키스키까지 가는 것을 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포인트 텀슨에서 화이트 홀스까지 내려가서 포트 넬슨까지 내려가는 거. 이거는 미국 언론에서 좀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래스카에서 LNG 관련된 개발들은 이미 2014년도 혹은 그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에너지 개발은 돼요. 근데 여기서 개발된 그 천연가스를 옮기는 게 좀 어렵다는 겁니다. 북부 지역에서 남부 지역까지 옮기는 게 문제라는 건데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일본과 한국에게 너네 어차피 우리나라 가스관 써야 되잖아. 우리나라 가스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수입할 거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와 동시에 수입 규모를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트럼프의 제안은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개발을 같이 해달라, 액화하는 작업까지도 도와달라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수입 규모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거 실익을 따져봐야겠죠. 근데 비교적으로 일본은 이런 실익들을 크게 따지지 않고 일단 하겠다라고 되게 어떻게 보면 굴복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한 어떤 스탠스 덕분에 이번에 관세 정책에 있어서도 대만과 일본은 관세에서 배제가 되고 있죠. 이걸 보면 우리나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겠다.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금 더 관세 정책을 우호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명분을 제공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도 그냥 조사한 내용인데 이게 많이 매장되어 있고 개발은 가능하나 옮기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결지을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걸 액화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갔던 거는 이 파이프라인 관련돼서 강관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고 이걸 가져왔을 때 한국가스공사가 활용할 수 있겠지라 해서 뭐 그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이걸 옮길 수 있는 포스코 인터나 그런 상품 용역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올랐는데 사실 아직 덜 오른 섹터가 이 액화 관련된 기술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액화할 수 있고 운반할 수 있는지 그런 운반 관련된 회사들도 수혜를 받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해운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건데 최근 분위기가 이래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 에너지 수출이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미국산 에너지의 수요가 감소할 텐데 그걸 감안하고 나서라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장기 대형 프로젝트를 끌고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배경에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 미국, 캐나다, 그린란드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NSR, 북극 항로 관련된 모멘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오르고 있는 이 가스 관련주들 그리고 관광 관련주들 오늘 상한가 가고 오늘 막 상승률이 높았지만 이러한 모멘텀들을 보면 좀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는 조선업 해가지고 하나오션과 뭐 현대 쪽, 삼성중공업 이런 쪽이 올랐는데 사실 이 강관주들 그리고 LNG 파이프라인 그리고 액화 관련된 그리고 운송 관련된 섹터는 오히려 트럼프 정권에 한해서는 조금 더 정책 테마로 낄 만한 요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게 단발적 테마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해운 종목들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쉽게도 강관주들 그리고 이 LNG 관련된 주들은 이 자료가 어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어제 만들어 놓고 오늘 어떤 행사에 참여하느라 정작 매수를 못했습니다. 근데 상황 지켜보고 저는 추세를 따라서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뜨고 있는 기사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니키스키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프루도베이에서 시작돼가지고 니키스틱이랑 발데즈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를 지금 고안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뭐 쉐브론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글렌파른 그룹이 현재 민간 단위로 프로젝트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 글렌파른 이 기업과 협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계약 체결을 하게 되었을 때 글렌파른이라는 기업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 협상에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게 프루도베이입니다. 그러니까 프루도베이랑 포인트 탐슨이 있는데 프루도베이가 왼쪽에 있는 거고요. 포인트 탐슨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게 별표 쳐져 있는 초록색 별표인데 프루도베이에서 75% 유전이 나오고 있고 포인트 탐슨이 25%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포인트 탐슨과 프루도베이 둘 다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개발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이 글렌파른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가스를 강관을 통해서 이 아래 니키스키까지 끌어오는 것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또 액화 가스 관련된 주들 그리고 이걸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조선 업종이 올랐었던 것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미국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프로젝트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 엮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또 조선 업종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LNG 운반선도 필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가스를 처리하는 기술에 대한 어떤 기업들도 엮일 가능성이 높은 게 이 과정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거나 포집하거나 압축하고 저장하는 이런 기술이 필요해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고 나왔었던 테마인 CCUS가 여기에 또 포함이 됩니다. 이게 에너지 생산과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술이긴 한데 지금 현재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린피스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단체들이 이 알래스카 유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막음하기 위한 입막이라는 표현하는 게 좀 웃길 수도 있는데 그걸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이 CCUS 기술도 한 번 더 묶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가스랑 강관만 올라갔는데 이 CCUS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할 수 있는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조선업들 또 엮일 수가 있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사에도 나와 있는 건데 과거에 엑슨모빌, 코노코필리스, BP가 비용 문제를 이유로 2016년도에 철수를 했는데 저는 현재 엑슨모빌과 이 코노코필리스의 주주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이번에 한번 다시 복귀를 할지 아니면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전적으로 개입이 되어서 국가와 국가 간의 프로젝트로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과 28일 지난달이었죠. 한 2주 전쯤 됐는데 1, 2주 전쯤에 미국 워싱턴 DC 방문해서 이런 협력을 했고 협력 방식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무리한 자본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걸 충분히 참여할 만한 어떤 메리트도 전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이거 한번 같이 하자, 개발을 같이 해보자, 참여 좀 해달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수익 규모도 늘려달라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에 응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국익에 되게 도움이 되는 국가이구나를 인식하고 관세 조치에서 예외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관세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의 절반 혹은 그 미만 수준으로 실제로 적용되거나 처음에 적용됐다가 이후에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완화되려면 아무래도 잘 보여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복기를 하자면 북극해 연안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부터 앵커리지 인근 부동산 니키스키까지 배관을 통해 LNG를 나눈 뒤 이걸 액화 운송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간 거는 이걸 옮겨주는 배관, 강관 관련된 주들이 올랐고 이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가스 관련된 주들이 올랐고 그중에서 액화 운송하는 거 관련돼서 그나마 오른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이 종목 말고도 또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운송 관련된 주식들도 저는 관심 갖고 볼만하고 만약에 운송 관련돼서 인프라가 부족하다라고 그러면 LNG 운송선 관련된 조선업도 한 번 더 테마를 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내용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26일에서 28일 방문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 파이프라인 관련된 내용만 말하지 않았고요. 이 당시에 조선업 관련된 내용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안 장관이 미국이 군함 유조선 쇄빙선 필요만 한다면 우리가 미국 거는 먼저 만들어서 제작해서 납품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완전히 맞춤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미국 정부가 줄지어서 예고한 관세 조치에서 한국은 면제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오늘 트럼프 연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일본과 대만은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은 것 같아요. 트럼프에게 굉장히 미리 애교를 부렸는데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관세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지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하겠다라는 방안들을 내놓게 된다면 트럼프가 그래도 좀 예외를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는 가져가 볼 만합니다. 내용들은 이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이 자동차 업계에 들어오는 자동차 관세 이슈죠. 요거에 대해서도 또 비관세 장벽 완화 카드를 또 제시했는데 이게 또 통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 이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LNG 프로젝트도 그렇고 조선업 관련된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철저히 국익만 노리고 1차적으로 진행하기 좀 어렵고 좀 먼 그림을 봐야 됩니다. 당장에 뭐 조선업이나 아니면 LNG 프로젝트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많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손해를 약간 볼 수도 있는데 미국이 원하는 대로 프로젝트에 응해줬을 때 미국이 줄 수 있는 그 대가들, 그런 선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정책적 이해관계가 좀 많이 엮여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러시아가 자리를 좀 뺏기게 되면서 미국이 LNG 수출을 많이 했고 만약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고 나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수출에 대한 그런 관세들, 무역 장벽들이 해제가 되게 된다면 미국산 LNG에 대한 수요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전쟁 터지고 나서 미국에서 멕시코만에서 이거를 파나마 운하 거쳐가지고 일본까지 지금 납품이 되고 뭐 일본, 한국 등등의 아시아 국가들에게 이게 납품이 됐던 건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러시아와 관계 회복이 된다면 러시아 LNG 수출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전에 미리 일본과 한국과 같이 대규모의 LNG를 수입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국가들에게 너네 이 프로젝트 참여도 하고 수입 규모도 늘려달라라고 확정적으로 계약을 맺기 위한 꼼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여차하면 러시아로부터 받아오면 되는 거니까 이게 훨씬 더 가깝고 사용하기 편하니까요. 그러한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랑 이거 계약 맺자. 그래서 이거 같이 건설도 하고 수익 규모도 늘려달라. 여기서 생산되는 거 일정 할당량을 너네가 가져가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미국이 생산하는 LNG를 수출했을 때 가장 많이 운송받게 되는 이 선박을 통해서 받게 되는 국가들을 보면 중국과 인도, 일본, 이집트,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함께 이런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라는 목적도 있지만 메인 고객들을 잡아두기 위한 목적도 저는 분명히 보이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는 트랜스캐나다, 엠브리지, 쉘, 쉐브론, 샘프라 에너지와 같은 기업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기업들은 미국에 소재지를 두고 있거나 캐나다 쪽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단기간의 모멘텀은 아닌 것 같고 장기간에 걸쳐서 관련된 모멘텀들이 꾸준하게 발생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현재는 완전히 탑승하진 못했지만 약간 간접적으로만 탑승하고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된 모멘텀에 그리고 그 테마에 좀 탑승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게 단순하게 인프라를 만들자라는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뿐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메인 고객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우리 거 사가는 대신에 프로젝트도 같이 참여하자. 수익 규모를 늘려달라는 요구사항도 있고요. 그와 동시에 LNG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조선사업 관련돼서도 지난달 26일과 28일 날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가서 우리가 LNG 프로젝트와 조선 관련돼서 너네들한테 최대한 맞춰서 해줄 테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특정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줘 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한 이득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차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수혜를 받은 게 강관주들 그리고 이걸 운송하는 측면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뜨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액화 운송할지에 대한 관련주들 그런 테마가 아직 덜 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액화 운송 관련된 테마에 좀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